안녕하십니까. 제로 투 딥조에서 발표를 맡은 AI 컴퓨터공학부 2호학번 정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조에서 설정한 초기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보상함수를 설계하는 게 처음이기도 했고 강화학습도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이고 가능한 단순한 보상함수로 시작해보고자 의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잡한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모델이 트랙 위에 머물고 있는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속도가 빠른지 이 세 가지 요소에만 집중하여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함수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차량이 트랙 위에 있을 때에만 진행률 대비 효율과 속도의 제곱값을 더하여 보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속도를 제곱하였기 때문에 빠른 주행을 크게 장려하고 트랙 이탈 시에는 항상 최소 보상을 리턴하여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실제로 학습하는 그래프입니다. 우선 그래프를 보시면 상당히 이상적으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완주를 100%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한번 돌려보았는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꽤나 높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 주행을 해야 했을 때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트랙 이탈이 빈번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주한다라는 지나치게 단순한 보상함수로 인해서 시뮬레이션 조건 함수에서는 꽤나 괜찮고 위험한 전략들을 사용하였지만 실제 주행 환경에서는 그런 위험한 전략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적합되어 실제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주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속도의 제곱이라는 보상 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트랙에서 최대한 높은 속도를 내도록 학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트랙에서 이탈하거나 코너에서 불안정성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분석한 결과 실제 환경에서 강인하게 주행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성, 제어 능력, 그리고 다양한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정교한 보상함수 설계가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한 보상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고 이전보다 길어졌죠. 하지만 부분별로, 역할별로 하나씩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랙 이탈 감지, 두 번째로 중앙선과 거리 측정을 통해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차체 방향 비교 및 코너 감속을 통해서 코너링 향상에서 안정성을 증가시켰고 마지막으로 진행도 및 완주 보너스를 통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랙 이탈 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코드에도 아마 대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트랙 이탈 시 즉시 최소 보상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기본 보상은 1.0으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선 거리 측정입니다. 트랙 폭을 기준으로 3개의 경계선을 트랙 폭의 10%, 25%, 50%로 설정을 하였고 이제 디스턴스 센터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차량 중심과 트랙 중앙선 사이의 거리값에 따라 추가 보상을 차등 지급합니다. 중앙선에 가깝게 주행하고 있을 때는 높은 보상을, 어느 정도 중앙에 가깝게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중간 정도의 보상을, 가장자리로 주행을 할 때는 낮은 보상, 그리고 트랙을 이탈했을 때는 곱하기 0.5라는 큰 페널티를 주어서 중앙선을 위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체 방향 비교 및 코너 감속 부분입니다. 우선 차체 방향 비교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딥레이서 파라미터 중에는 웨이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트랙에 각각의 웨이포인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희는 그 웨이포인트 중에서 차체 기준 이전 웨이포인트와 다음 웨이포인트의 좌표를 이용해서 현재 차량이 나아가야 할 트랙의 이상적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헤딩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상적인 방향과 실제 차량이 가고 있는 방향이 차이가 적다면은, 즉 이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은 큰 보상을 주고 중간적으로 일치할 때는 중간 정도의 보상을, 20도 이상 어긋났을 때는 곱하기 0.5라는 큰 페널티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성 역시 향상시킬 수 있었고 다음으로는 코너 감속 유도 부분입니다. 우선 코너 감속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현재 직선 주로를 달리고 있는지 코너 부분을 달리고 있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이를 위해서 조향각의 절대값이 저기 스트레시폴드였나요? 아무튼 5도라고 기준값을 설정을 해두고 그 5도 미만이면 직선 주행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코너를 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직진 주행일 때는 미리 설정해둔 패스트값, 미드값, 슬로우 값에 따라서 빠른 속도 이상일 때 1.2라는 가장 큰 보상을, 중간 속도 이상일 때 0.8이라는 보상을, 느린 속도 이상일 때 0.3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그리고 그보다 더 느릴 때는 곱하기 0.7이라는 꽤나 큰 페널티를 갖다 주었고요. 그리고 코너를 돌 때는 이제 1.7과 1.0이라는 적절한 속도 값일 때는 0.7이라는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그리고 그보다 낮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느리기 때문에 0점 차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 즉 코너에서 과속하고 있을 때는 0.6이라는 상당히 강한 페널티를 주어서 코너 방향에서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률 및 완주 보너스 부분입니다. 꾸준히 트랙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50스텝마다 진행률에 비해 작은 보너스를 지급하고 완주했을 때 큰 보너스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모델 학습 그래프입니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완주율 100%를 찍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선, 방향성, 속도, 코너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물리 주행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직선 구간에서 높은 속도, 코너 구간에서는 적절한 속도감을 유지시켰기 때문에 트랙 이탈 역시 상당히 감소했고 코너링 안정성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률 보상과 완주 시 보너스를 부여하여 트랙 완주에 우선 가치를 부여하였습니다. 이 함수를 바탕으로,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평가를 돌렸을 때도 랩타임 대략 12초대 후반을 기록하고 완주율 100%, 이탈 횟수 역시 0으로 상당히 이상적이고 안정적이고 적절한 결과값을 보였습니다. 이 값을 실제 주행했을 때도 약 2초 정도 차이 나는 것 외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여서 최종 모델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감입니다. 우선 좋았던 점으로는 이제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이라는 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접하기는 쉽지만 실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딥레이서 차량이라는 실제적인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체험할 수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이라는 게 사실 본질적으로 무작위적인 탐색에 기반하고 저희가 설정하는 보상함수는 정답을 정해주는 것이 아닌 방향성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항상 우상향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론 정체하고 때론 감소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도 모델이 큰 힌트를 찾아 급격히 상승할 때는 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계한 보상함수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쉬웠던 점으로는 저희가 발표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모델을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해보고 또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도 돌려봤는데 그 중에 높은 성적을 거둔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델들을 실제 물리적으로 주행하였을 때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거나 이탈하는 경우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좌절감을 느꼈고, 이에 관련한 이유로는 아마 미세한 조명의 차이, 현실 세계 미세한 캘리브레이션 차이, 그리고 바닥과의 마찰, 그리고 센서의 지연 속도 등 다양한 현실 세계 변수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지 실감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 자율주행 분야를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과 현실 세계 사이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큰 과제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어떤 성능에 영향을 주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세밀한 조정을 시도하지 못한 점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을 듣기만 하던 저에게 직접 실습하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주신 경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사업단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